자, 보십시오. 중급은 45쪽, 고급은 59쪽. 이제 통일신라 시대를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무열왕은 여러분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네, 최초의 진골 출신. 여러분,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이었습니다. 근데 진덕여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죠. 그래서 무열왕이 진골로서 최초로 왕이 됩니다. 상대는 상대등이 잘 나갔다면 중대는 집사부의 시중이 잘 나가죠. 신문왕은 기농돌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지방조직을 구주오소경으로 정리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존을 지급했죠. 노급은 조세, 공납, 역을 다 징발할 수 있다면 관료존은 조세만 징발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인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신라 중대 왕과 육두품의 손을 잡았죠. 자, 그런데 이제 경덕왕 이후부터는 노급이 부활합니다. 중대 말기죠. 중대 말기 경덕왕부터 노급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신라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도표 좀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자, 상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는 지배자를 거서간 차차, 준장국가일 때는 지배자를 거서간 차차홍이라고 그랬죠. 차차홍은 제사만 지내고 이제 거서가는 정치만 하니까 재정분립니다. 석탈해가 온 다음부터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이사금 체제, 광기토대왕의 지원을 받아서 마립간 체제, 그 다음에 지종왕부터 왕이라고 하죠. 지종왕 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눌지왕 때 부자 상속제가 마련되고 소지왕 때 육촌을 육부로, 즉 족장이 다스리던 육촌을 왕의 관리가 다스리겠기 때문에 지종왕 때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밑을 보십시오. 삼국유사는 불교식 명칭을 썼던 법흥부터 진덕까지를 중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상에는 혈통으로 역사를 나누죠. 여기까지는 내물왕계니까 상대, 여기서부터는 무열왕계니까 중대, 여기는 다시 내물왕계니까 하대. 삼국사기는 혈통으로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눴다면 삼국유사는 불교식 명칭을 쓴 시기를 중고, 그 이전은 상고, 그 이후는 하고라고 합니다. 중대 마지막 왕이 해공왕입니다. 해공왕 때가 되면 정신이 헬렐레해져요. 자, 그리고 선덕왕부터 하대입니다. 선덕왕과 선덕요왕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죠. 상대에 있었던 인물이고 이건 하대, 남자의 선덕왕입니다. 다른 거죠. 자, 날개 부분 보십시오. 신문왕 때 전제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만파식적입니다. 문무왕은 여러분 죽을 때 나를 땅에다 묻지 마라. 화장을 해서 동해에 뿌려줘. 그럼 내가 용이 돼서 왜군을 물리쳐주마. 문무왕은 여러분 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대나무가 김유신 대나무, 오른쪽 대나무가 김춘추 대나무. 합해서 이 피리를 누구한테 선물했다? 아들 신문왕한테 선물한 거야.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 피리를 불어, 이 만파식적을 불면 평화가 올 것이다. 신문왕 때 전제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상징해주는 피리가 만파식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에밀레종을 찍은 겁니다. 에밀레종의 윗부분을 찍은 건데 신라의 종들에는 다 이 문무왕, 용과 만파식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무왕과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표현한 거죠. 신라의 종들에는 다 웬만하면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발해를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발해는 대조용이 세웠죠. 대조용이. 자, 그리고 발해는 여러분 3명의 왕을 비교하면 됩니다. 칠판 봐주세요. 무왕. 왜 무왕이야? 싸웠으니까. 당나라와 싸웠으니까 무왕이죠. 문왕. 왜 문왕이야?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해를 중흥시킨 사람이 누구다? 선왕입니다.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색깔로 써주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색깔로. 자, 우선 무왕부터 쓰겠습니다. 자, 무왕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왕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왕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여러분 산동반도를 공격합니다. 누굴 시켜서? 장문율을 시켜서 산동반도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흑수말갈과 발해를 자꾸만 싸움시키는 거야. 짜증나서 장문율을 시켜서 공격하죠. 자, 그 다음에 문왕입니다. 문왕은 신라도를 만듭니다. 보세요. 신라로 가는 길이죠. 이 신라도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는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경제적인 교류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왕은 여러분 다른 색깔로 써요. 다른 색깔. 네. 자, 신라의 길은 여러분, 자, 발해의 길은 여러분 5개입니다. 신라도가 있고, 일본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조공도입니다. 조공도. 당나라로 가는 길이죠.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에 조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도죠. 칠판 보세요. 이거는 바다로 가는 거라고, 이거는 육지로 가는 거고, 이거는 거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5개죠. 5개. 그리고 이 덩저우에 발해관이 있고 신라관도 있습니다. 발해관은 신라 사신이 묻는 숙소라면 신라관은 여러분 신라 사신이 묻는 숙소예요.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입니다. 예전에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어요. 장보고가 주인공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법화원에 막 자주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법화원에다가 장보고의 동상을 세웠어요. 10층만한 높이입니다. 건물 10층.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장보고는 원래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예 안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보고는 중국의 장군이었을 때 법화원을 세웠고 신라에 와서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청해진, 바다를 깨끗이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명 남았습니다. 선왕이 남았어요. 선왕은 3가지 영토를 먹습니다. 요동을 먹고 신라와의 국경지대를 먹고 그 다음에 연해주의 흑수말갈을 먹어요. 이 3가지 영토를 만든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 선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왕은 돌궐과 손을 잡았죠.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왕은 일본과 손을 잡았어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만 흑수말갈과 발해를 싸움시키자 장문율을 시켜서 산동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문왕은 신라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조공도를 통해서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 선왕은 요동, 그 다음에 신라와의 국경지대 연해주의 흑수말갈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문왕은 여러분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수도를 이동한 사람입니다. 자, 문왕은 여러분 원래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왕이라는 설도 있고 문왕이라는 설도 있고 중요하지 않고. 자, 문왕은 여러분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경에서 동경으로 또 옮깁니다.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동경은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일본도가 출발하는 곳이죠. 일본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동경으로 왔어요.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갔다. 특히 동경으로 간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698년에 세웁니다. 자, 망하는 건 926년이죠. 926년. 예.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가린입니다. 자, 3번의 기억. 무왕은 여러분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고 장문율을 시켜서 선동반도를 공격했고, 자, 그 다음에 돌궐과 일본과 손을 잡았죠. 연호가 이난입니다. 외우시고. 자, 문왕은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죠. 수도 옮겼고 신라도를 만들었고 연호가 대형입니다. 여러분 발해의 왕 연호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난 대형이죠. 선왕은 연해주에 있는 흑수말갈을 정복했죠. 아, 참 하나 안 했구나 여러분. 문왕은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선왕은 지방제도를 완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빼주죠. 이렇게. 문왕은 여러분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를 수용했습니다. 문왕은. 선왕은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왕은 삼성육부 중앙제도를 만들고 선왕은 5경 15부주 62조 지방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선왕이 잘 나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라고 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즉, 여러분, 선왕 전에는 저 좀 보세요. 문왕 다음에 곧바로 선왕이 아니에요. 좀 건너뛰는 거죠. 문왕 다음에는 내가 좀 맛이 간대요. 그런데 선왕이 발해를 중흥시켜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그 다음 4번, 요나라한테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구려인은 정한국을 세워서 부흥운동을 했다가, 여기 칠판 보면 정한국 부흥운동했다가 실패해서 태조 왕건에 흡수됩니다. 말갈족은 이제 거란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름이 여진족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조선시대 때 만주족이 되죠.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정치체제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여러분 뭐 다 비슷한 얘기고 사정부가 만들어져요. 감찰기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 세웠죠. 국하.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구주오소경은 지도로 봐야 돼요. 지도로. 자, 보십시오. 구주오소경. 확장 좀 해야 되겠구나. 자, 칠판 보십시오. 칠판 보시면은 이만큼은 백제 땅이었어요. 그죠? 이만큼은 고구려 땅이었죠. 그래서 고구려 땅을 3개로, 백제 땅을 3개로, 신라 땅을 3개로 3 원칙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주가 나왔죠. 한 주가 너무나 커요. 원래 여기로 2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333 원칙이 깨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큰 주, 하나의 주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방은 9개로 나눴죠. 하지만 지방군대는 10개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 노나크이기 때문에 이정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은 9개로 나눠졌지만 지방군대는 10개입니다. 한 주에 하나가 더 설치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오소경이 있었다. 오소경. 통일신라 전에는 이소경이었는데 통일되면 오소경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중앙군대인 구서당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구서당은 여러분 누구도 있다. 누구도 있다.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뿐만 아니라 말갈인, 보독국인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보독국인. 신라가 안승을 위해 전라도, 익산, 금마저에 세워준 나라죠. 예. 자, 안승의 보독국은 전라도, 백제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원래 자, 구주의 장관은 여러분, 주의 장관은 원래 여러분 군주였습니다. 여러분 통일 전에는 오주였죠. 오주였는데 그때 장관이 군주였어요. 그리고 이소경이었죠. 소경의 장관은 사신입니다. 그런데 오주가 구주로, 이소경이 오소경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신 이때는 여전히 사신이야. 소경의 책임자가 사신이죠. 이때도 사신인데 이때는 바뀌어요. 군주가 총관 도독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향부곡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써주십시오. 자, 향부곡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자, 여러분 향부곡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소도 있는데 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향부곡은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때 등장합니다. 소는 고려시대 때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끝까지 개겼던 사람들이 향부곡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통일하는데 끝까지 개겼던 사람들이 소가 되는 겁니다. 향부곡은 농업을 담당하고 소는 여러분 수공업과 광업을 담당했어요. 모두 여러분 신량역천인입니다. 신량역천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량역천인, 글씨가 미끄럽습니다. 자, 신량역천인 뜻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양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천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민보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왜? 천민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얘네들은 법적으로 양인이니까 세금을 내요. 하지만 천민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천민보다 더 안 좋은 거죠. 향부곡선보다 신량 역천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외사정은 여러분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사정부는 조정부세요. 사정부는 중앙관리고 외사정은 지방관리야. 그 다음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서울에 가두는 겁니다. 중앙 집권을 위해서 추구된 거죠. 지방 세력을 서울에 가두는 거야. 서울 상자입니다. 그 다음 가둔다. 그런 뜻이죠. 자, 중앙군은 구서당인데 지곡군인입니다. 지곡군인인데 고구려, 백제, 말가리를 모두 포함했으니 민족융합청정을 폈고 구주지만 지방군대는 10개다. 10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중앙관제를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는데 자, 여러분 이 가로친 게 당나라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이죠. 그 다음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삼성육부입니다. 이렇게 삼성육부인데 여러분 우선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베끼진 않았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수용했어요. 어떤 점이 독자성이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당나라는 2호의 병영공 하는데 발해는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충인의 이해신을 써요. 즉 1번 명칭이 다릅니다. 중서성인데 중대성이라고 하고 2호의 병영공인데 충인의 지혜신, 유효식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당나라는 원래 중서성 중심입니다. 그러면 발해는 중대성 중심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정당성 중심입니다. 2번 당나라는 중서성 중심이지만 발해는 정당성 중심이다. 세 번째 좌사정이 충인의를 관리하고 우사정이 지혜신을 관리하니까 이원적 시스템이다. 첫 번째 명칭이 다르다. 두 번째는 정당성 중심이다. 세 번째는 좌사정, 우사정, 이원적으로 갈라졌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중정대는 감찰기구입니다. 신라의 사정부에 해당하는 거죠. 문정원은 서정을 관리하는 거고 주자감은 최고의 교육기관, 즉 신문왕의 국학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본문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육부를 수용했지만 독자적으로 수용했어요. 이원적이었죠. 정당성 중심이었죠. 정당성이 최고 기구고 중정대는 감찰기구고 주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삼성육부 시스템은 어느 왕 때 수용이 된다? 어느 왕 때? 문왕 때 수용이 되었어요. 그럼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 이거는 어느 왕 때 정비가 된다? 선왕 때 정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중앙군인은 10입니다. 10이. 신라는 구서당이었죠. 구서당, 발해는 10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가 하대로 접어듭니다. 김원창, 장보고의 난으로 이제 신라가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대는 내물안개야, 무안개야? 하대는 내물안개죠. 그러면 김원창은 무열안개입니다. 내물안개가 왕이 되니까 무열안개, 김원창이 반란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3번 좀 알아주세요. 지방호족이란 말은 사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고 사료에는 뭐라고 한다? 사료에는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호족들과 누가 연합한다? 육두품 연합해서 고려를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지도가 너무 복잡하죠. 요 지도가 너무 복잡한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알아주십시오. 자, 원종고 애노의 난 별표. 그 다음에 96 각간의 난 별표. 96명의 국무총리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각간은 여러분 상대등과 비슷한 뜻이에요. 96명의 상대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장보고의 난, 김원창의 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주죠, 공주. 예, 그 다음에 왕건, 별표, 궁의 별표.
견원, 별표 요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나머지는 참고만 해주시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호족들은 여러분 사병과 대농장을 거느렸고 교종보다는 선종을 좋아하고 풍수지를 좋아합니다. 자, 뭐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었느냐? 촌주였던 애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밀려난 진골귀족. 그러면 이분들이래. 이 사람들은 무열왕계입니까? 내물왕계입니까? 무열왕계겠죠. 하대는 내물왕계 시대니까 무열왕계가 호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상세력, 왕건 같은 경우 해상세력, 군진세력도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 진골귀족도 호족이 되었다. 무열왕계다, 내물왕계다? 무열왕계죠. 자, 그림 보십시오. 지금 동아시아는 너무나 혼란스럽네요.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발해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이 망하고 5대 10국 시대가 열립니다. 5대 10국 시대는 뭐냐면 5개의 큰 나라와 작은 10개의 나라가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나중에 이걸 통일한 건 송나라죠. 지금 거란이 요 나라가 발해를 치고 있고 중국은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가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열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국에 통일왕조가 있었다면 이렇게 나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개입하겠죠. 중국이 분열되니까 우리도 분열되는 거예요. 궁예는 여러분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이름을 궁예라고 했어요. 왜 궁예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은 거꾸로 하니까 애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궁은 활궁자로서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몽이라고 하죠. 주몽의 후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궁예는 주몽의 후예가 아닙니다. 신라 왕족이죠. 견훤은 15세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합니다. 견훤은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떨기 꽃이다.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떨기 꽃이다. 그런 뜻이에요. 경상도 상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랑 관련이 없죠. 궁예는 고구려랑 관련이 없고 견훤은 백제랑 관련이 없어. 근데 이들은 왜 국호를 후고구려, 후백제라고 합니까? 이들은 비록 백제 고구려와 관련이 없지만 이들을 지지했던 세력이 고구려 백제 계통의 호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역사는 결코 한 명의 영웅이나 천재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예. 집단이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실 때는 항상 어떤 집단인가 집단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900년도 완산조, 지금의 전주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901년에 궁예는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우죠. 궁예는 처음에는 고구려 계통의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 세웠지만 이제 그들을 견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또 태봉으로 바뀌어요. 마진은 대동방고구려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에서 고구려를 뺀 거죠. 이제 고구려 계통의 호족들을 견제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수도도 철원으로 옮깁니다. 송악 쪽에는 고구려 계통 호족들이 많았어요. 자, 광평성을 통해서 통치했고 그 다음에 밑에 미륵신앙 별표. 나 미륵이야. 그러니까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통치했습니다.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